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놓쳐 팀이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 영국 다수의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때는 이때다 하며 손흥민 물어뜯기에 열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보여주는 한 매체의 손흥민 비판 기사가 터져나오면서 영국 현지 축에는 손흥민은 이제 거의 끝물이다라는 조롱 섞인 평가가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매체의 이름값 때문에 손흥민에게 대단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가짜 뉴스의 보도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부스의 경기 후 과거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까지 하면서 울분을 토해 그의 심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울버햄튼의 경기 후를 놓쳐서 동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해결했어야 했다. 팀에 부상자가 많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을 구단도 고려를 했으면 한다고 다소 이례적인 말을 해 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PK 실축하며 다수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손흥민은 이제 한물 같다 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판디 애슬레틱은 손흥민 팬들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이제 손흥민의 부진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다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 손흥민의 기량이 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기어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매체는 그 근거로 지난 시즌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자주 했던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슈팅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기량 하락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디 애슬레틱 제 해리스 기자는 적어도 디 애슬레틱이라는 매체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손흥민의 경기를 적어도 하나쯤은 전체 리뷰를 하고 글을 썼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디 기자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편향된 몇몇 자료들을 취합. 손흥민의 기량이 마치 하락한 것처럼 말하지만 손흥민이 부진했던 경기 중 단 2경기라도 리뷰했다면 절대 저런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 딱 저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글을 쓴 것을 보면 기자가 게으르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손흥민이 부진한 경기들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가 없이 수비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떠는 경우에 이런 부진이 생기는데 울브스전이 대표적이었다. 경기 시작하고 4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하는데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스프린트를 하며 뺏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체력을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 초반부터 저렇게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체력을 모두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암담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몇몇 전문가들은 수비도 수비지만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으면 공간이 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있어 손흥민에게 패스 공급을 해야 하는데 토트넘에 그런 수준 있는 선수 자체가 없다 보니 손흥민에게 전혀 공간이 없는데도 패스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손흥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넓게 벌려 공을 받으면서 동료가 침투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미끼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답답한 손흥민은 결국 중앙으로 자주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공을 손흥민이 받으러 내려오면 과거에는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와 압박을 하면서 뒤에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흥민이 그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 찬스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서는 압박을 하지 않고 공간을 내준 채로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잦아지는데요. 줄 곳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어쩔 수 없이 공을 가지고 미드필더처럼 운반을 하는데 그 거리가 거의 40여 미터 전후라고 말하면서 이런 역할 역시 손흥민의 체력을 다 갉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공격 작업이니까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나 포스테코글루 전술 특성상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려 공격을 하고 특히 좌우 풀백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시켜 공격을 행하도록 하는 전술 속에서 공격이 끊어지게 되면 역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손흥민은 풀백이 비워놓은 공간을 수비 커버를 위해 전력으로 역주행 스프린트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정도가 EPL 전체를 통해 수비 스프린트 3위에 오를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마치 손흥민이 대단한 체력을 가진 것처럼 매체들이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들의 이런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추태라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런 역할들이 손흥민의 현재 부진을 만들어냈다. 정리하자면 손흥민은 공격을 하기 위해 페널티 박스 안에 있어야 하는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수비 지표인데 한 경기당 수비 지역에서 드리블을 해서 공을 이동시키는 횟수가 한 경기당 0.95이고 경기당 클리어 횟수가 0.5회이다. 이건 공격 수치고 굉장히 숫자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전술 속에서 완전히 갈려나간다고 말하면서 만약 손흥민이 위르겐 클롭 같은 유연한 전술을 쓰는 감독을 만났다면 살라처럼 날아다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살라가 보여주는 공격 스탯에 비하면 손흥민은 비빌 수조차 없는데 느닷없이 무슨 살라와 손흥민을 함께 언급하냐며 살라가 훨씬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많은데 손흥민 따위를 살라와 비교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라는 손흥민처럼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최전방에서 압박 같은 것은 더욱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살라의 수비 지표이다. 살라는 앞선 손흥민과 달리 수비할 때 한 경기당 볼 운반하는 횟수가 0.1이고 수비 커버를 해서 클리어하는 횟수 역시 0.2회이다. 살라는 거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격하는데 자신의 거의 모든 체력을 쏟아붓게 되는데 그는 이번 시즌 총 70번의 슈팅을 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만 67회이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는 겨우 3번 슈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빅찬스 미스가 14번이다. 만약 손흥민이 살라처럼 빅찬스를 14번 놓쳤으면 가루가 되도록 깨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35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22번,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는 13번이며 빅찬스는 5회를 놓쳤다. 이 수치에 이를 곱해 살라와 엇비슷하게 통계치를 맞춰 통합해서 요약 정리하면 손흥민은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 공을 운반하고 수비 커버까지 하면서 최전방에서 리그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스프린트를 하며 전력으로 질주한다. 이런 수비는 리그 정상급 공격수들은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손흥민만 저런 이상한 전술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력을 낭비한다. 거기에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조차 못하고 있으며 진입을 한다고 해도 주변 동료들의 패스 실력이 되지 않아 좋은 찬스를 못 받는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 부진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디 애슬레틱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분석을 듣고 보니 기자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과 절대 재계약하지 말고 리버풀로 가라. 살라를 저렇게 잘 쓰는 위르겐 클롭과 함께한다면 손흥민 정도의 기량이면 세계도 제패하고 남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